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면서 제주도가 민간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귤 보내기와 평화 크루즈 사업이 추진됩니다.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되면서 제주 지역 이산가족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적십자사도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고니가 별다른 피해 없이 제주를 비껴갔습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태풍이 늘어나면서 가을에도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제 범인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면서 이제 관심은 민간 교류 재개에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그동안 감귤과 당근 보내기 등 꾸준히 북한 교류 사업을 벌여온 만큼 이 새로운 남북 관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8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이어진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 전국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최초의 북한 교류 사업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전해진 감귤만 4만 8천여 톤. 이를 발판으로 도민 대표단 800여 명이 4차례에 걸쳐 직접 평양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 사업으로 남북 평화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교류는 끊긴 상태. 이번 남북 협상에서 민간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만큼 감귤 보내기 사업 재개에 관심이 쏠립니다. 세계 평화의 섬의 이미지도 높여줄 수 있고 또 제주도와 북한 사이 또는 이 남북한 교류에 상당히 윤활유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제주도도 본격적인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북한을 잇는 크루즈 사업과 남북한 교차 관광, 생태환경 보존 공동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의 상징성과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한중일 3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제주도가 앞으로 좋은 무대 그리고 중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적으로 타결된 남북 협상 속에 앞으로 제주가 평화와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주 지역 이산가족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올해 83살의 고진섭 씨. 1951년 일사후퇴 때 누나와 함께 잠시 오른 피난길이 고향에 남은 가족과 생이별이 돼버렸습니다. 그때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다 돌아올 수 있다. 그 섬으로 한 일주일 갔다 가서 오면 된다고 이제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부모는 돌아가신 걸로 알고 제사를 지내지만 고향에 남은 남동생 3명을 만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만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커졌습니다. 한번 내가 만나 뵙고 형제들이라도 만나보고 죽어야 안 되겠나. 그런 간절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더 간절하죠. 정부는 80살 이상 고령의 이산 가족이 많은 만큼 이산 상봉 정례화와 이산 가족 고향 방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제주 지역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한 54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다음 달 실무 접촉에서 상봉 인원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됐다는 걸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빨리 이분들이 북측 가족들과 만날 수 있기를. 이산 가족들은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가족 상봉이 조속히 정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보조금 비리 혐의로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사직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2,200만 원을 지원받은 영농조합 대표인 감사위원 K씨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K씨의 임기는 오는 10월 말까지인데 제주도는 K씨를 추천했던 도의회에 보궐 감사위원 추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15호 태풍 고니는 다행히 제주도를 비껴가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 늘어나면서 가을에도 태풍이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태풍 고니가 제주에 근접했던 오늘 오전. 제주 남부 해안에는 8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예보됐지만 실제로는 최고 4m에 그쳤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예보됐지만 실제 강수량은 30에서 50mm에 그쳤습니다. 제15호 태풍 고니가 당초 예상보다 동쪽으로 치우쳐 일본 규슈를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16호 태풍 아사니가 동시에 북상하면서 태풍 사이에 낀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올해 태평양에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1월에서부터 8월까지 매월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올 가을에도 태풍 8개에서 12개가량이 발생해 이 가운데 1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엘니뇨 상태에서 태평양 해수 온도가 높아 세력이 강한 태풍이 자주 발생하고 그 수명 또한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 가을에는 동중국해로 북상하는 태풍이 많고 발생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여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공항에서 하루 평균 4편의 항공기가 결항돼 승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결항된 제주기점 항공기는 820편으로 하루 평균 3.8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항 원인은 기상 문제가 565편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연결 164편, 정비 불량 52편 등입니다. 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체 항공기가 없어 결항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실제 범인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인 혹시 김동철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 김동철 주범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네. 그리고 검거한 현장에서 저희가 대량의 신용카드하고 네. 대포통장, 보안카드 등을 압수했는데 강수미 씨는 최근 검찰 수사관이라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통장에 범죄 용의자의 돈이 입금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요구했지만 이곳은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가짜 홈페이지였습니다. 강압적으로 좀 형사 포스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괜히 좀 겁도 났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렇게 뭐 수사에 협조 안 할 경우에는 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73건, 피해 금액은 8억 8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인의 실제 목소리가 담긴 CD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7천여만 원이 지금 불법 자금이 필리핀 마닐라 쪽에서 지금 인출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본인 통장으로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피해 보신 분들로부터 지금 본인이 구속을 받은 상태시고요.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진짜 경찰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렇게 해서 당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에서도 범인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는 결코 개인정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설사 요구한 경우에는 실제 그 기관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발생 이후 피해의 환수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시청 공무원 폭행과 투신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이 제주사회 언론계와 행정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적폐가 드러난 것이며 현직 기자가 연루돼 수사 과정에 외압이 우려된다며 도민사회가 주목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한 채 왜곡이나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엉또폭포 앞 교차로에서 렌터카와 1톤 화물차가 충돌해 관광객 37살 김모 씨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양쪽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신호를 어기는 바람에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에서 48살 김모 씨가 7m 아래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져 다쳤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59살 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무릎 관절염과 만성 위궤양 등으로 제주 시내 병원 8곳에서 1,400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통원 치료를 하라는 의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원한 뒤 무단 외출과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정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오모 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과 제출된 증거를 보면 오 씨가 45살 A 씨를 차로 친 게 인정되지만 직접 119에 신고한 점을 감안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월 표선해수욕장 부근에서 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오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국제노선 항공기 이용객이 2달 연속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기점 국제선 노선 항공기 이용객은 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만 6천여 명에 비해 83.3% 줄었습니다. 반면 국내선 이용객은 95만 1,000명으로 5%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스의 여파로 6월과 7월 국제선 이용객은 급감한 반면 휴가철을 맞아 국내선 이용객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기름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제주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576원으로 올 들어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6월 4일 1,659원에 비해 83원 떨어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